재개발 물건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신속통합기획 창신 9구역에 2023 타경 171. 또 나가볼게요. 여기도 있네요. 신속통합기획 1차에 있는 물건이죠. 2022 타경 109293.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역 지정 위에 된 거를 아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전농 12구역에 상가가 나온 게 있네요. 요즘 정말 검색하기 쉬운 시대죠. 안녕하세요, 원어장입니다.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는데요. 3개월 만에 생각보다 빨리 달성이 돼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좀 자극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1만 명 달성 기념으로 조금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주 위험한 팁입니다. 왜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할 건데요. 거기다가 재개발, 재건축 경매는 권리 분석 이외에 사업의 자체적인 리스크도 존재하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신속통합이니 모아주택이니 공공재개발이니 재개발 종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청산이라는 흔히 물딱지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겁을 많이 주죠. 거기다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없이 혼자 물건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조항이나 숫자는 다 빼고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참 없어 보여요. 그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쉽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는 목적은 바로 입주권이죠. 그래서 이 입주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재개발 절차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인터넷에 재개발, 재건축 절차라는 걸 검색을 하면 다 다르게 나와요. 그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많은 절차들을 조금 줄여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라는 걸 하려면 4가지 포인트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바로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인데요. 4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하나씩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 계획이라는 걸 처음에 수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후도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재개발을 해야 돼 라고 결정이 나면 정비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될 겁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비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었으면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야겠죠. 재개발에 찬성을 하냐 반대하냐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토지 소유자의 75%의 동의를 받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납니다. 정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 설립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75%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 누가 지정한다고 했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존재할 거거든요. 상가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작은 토지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75%의 동의를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7년간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 132곳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원해서 지정된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먼저 지정을 한 거예요. 반대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재건축보다는 조금 수월하죠.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의를 어느 정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덜 복잡하죠. 자, 그렇게 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원이라는 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이 누구냐? 재개발이랑 재건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그 구역 내 모든 사람이에요. 이 조합에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이 소유자 모두는 조합원입니다. 반면에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찬성을 한 사람만이에요. 즉 반대로 말하면 이 조합 설립에 반대를 한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거죠. 즉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합이 만들어지면 이제 뭘 해야죠? 건물을 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즉 인허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있고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것도 받고 또 건축심의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설계도 끝나게 되면 사업시행인가라는 게 납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면 또 다음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죠? 이제 분양 준비를 해야죠. 종전자산에 대해서 평가도 해서 권리가액이라는 것도 정해지고 또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는 것도 받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주권이죠, 이게. 이 분양 신청 마감일이 바로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입주권이라는 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를 하고 도모스 추첨을 하고 착공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이게 재개발의 전체 절차인데 크게 4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 설립을 하고 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라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분쟁의 소지가 발생이 되는데요. 아까 입주권이 언제 나온다고 했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나오는데 이 입주권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1조합원의 1주택이 원칙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더 나오기도 하고 재개발도 1+1 예외도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원칙은 1조합원의 1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억울하죠? 나는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30평을 가진 사람도 입주권이 1개, 나도 입주권이 1개니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이 1000평의 땅을 쪼개서 동생도 주고 친구도 나눠줍니다. 그러면 1개의 입주권이 4개로 늘어나게 되겠죠? 또 다가구 원룸이 있다고 칠게요. 이 다가구 원룸을 빌라로 바꿔가지고 막 세대별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개의 입주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합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업도 안 되겠죠? 사업성이 안 좋아지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일반 분양이 늘어야 돈이 적게 드는데 조합원이 늘어난다는 거는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즉, 이 기준일 이후로는 더 이상 물건을 쪼개지 말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로 물건을 분할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다세대로 변경한 경우에는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일입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재개발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정비구역보다 요즘에는 더 빠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날짜별로 신속통합은 권리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다, 모아타운은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날짜는 한 번만 검색을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 뭐뭐뭐 구역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치면 날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 정비구역 내에 세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1개의 입주권만 준다고 하면 당연히 억울하죠. 2채는 청산을 당하던 아니면 뭐 권리가액으로 산정이 되던 어찌됐건 세 채의 집이 한 채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파세요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이전까지 매도를 하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가져지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2가지 점검 포인트가 다시 생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은 물건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물건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입주권을 못 받는 걸 아니야?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즉,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분할된 흔적만 있는지를 찾으면 되죠. 이거는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재개발 자체에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 물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정비구역 내 소유자들은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아까 재개발, 재건축의 소유자 조합원은 다르다고 했죠? 재개발은 그 소유자 전부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권리 분석상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기네요.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재건축 물건을 입찰하겠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건지, 즉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알아본 물건이 재개발이다, 그러면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죠? 소유주는 무조건 조합원이니까요. 하지만 이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분양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에 사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분양권을 다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죠. 앞에 쪼개기 했던 물건, 그리고 아주 작은 지분을 가졌던 물건은 당연히 분양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개 분양 신청권만 가진다고 했죠. 왜? 1조합원이 1입주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예외도 존재는 하지만요. 자, 그러면 조합 설립 이후에 2개의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한 채만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인수한 사람은 분양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온천천 레미안에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조합 설립 이후에 물건을 매입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조합에서 다물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 단계에서의 포인트입니다. 어디서 확인하죠? 이제 조합 설립이 됐으니까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분양 신청이 마감이 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이후에 동호수가 배정이 됩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재건축도 판단하기가 쉬워지죠. 권리가액도 이미 지정이 되었고 동호수도 모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매지의 감정평가서에도 이 동호수나 아니면 권리가액 부담금이라는 게 모두 표시가 됩니다. 제일 안전한 단계죠.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이 조합원 지위 양도의 원칙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매를 금지하고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 전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거래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지위 양도가 가능하죠. 단 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매 신청권자가 개인이라고 하면 양도가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 점은 주의하시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좀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물건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경매지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 물건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딱 이 주소에서 재개발한다는 걸 알지 않는 이상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팁을 하나 드린다고 했죠. 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도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매 물건을 표시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검색을 합니다. 실거래 제공 사이트인데요. 무료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고 우측에 단지라는 걸 꺼줍니다. 여기서 숨기기를 해주면요, 여러분들은 경매, 공매 물건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구역 지정된 위에 경매 물건들이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면 2022 타경 110279 신반포 4차 재건축 단지에 나온 물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쭉 올라가 보면 구역 지정들이 돼 있는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압구정 1구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도 하나 나왔네요. 2023 타경 100354. 몇 개 더 찾아볼게요. 한남 재정비 촉진구역에 있는 물건도 있네요. 2022 타경 55414. 벌써 2, 3분 만에 5개 이상 물건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지역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자, 부산으로 가볼 건데 여기도 똑같죠? 그림 위에 물건이 나왔는지만 찾으면 돼요. 범일 3구역 재개발의 아파트도 나왔네요. 그리고 부산에서 아주 핫한 재건축 단지 중에 하나죠. 촉진구역들. 그 위에 보면 가장 핫하다던 촉진 3구역의 재개발 구역에도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2022 타경 57994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지 사이트에서 이 물건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입찰일이 7월 14일입니다. 이 재개발 물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걸 해야 된다고 했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치면 나온다고 했죠? 네이버에서 부산 촉진 3구역 권리 산정 기준일을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아래쪽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07년 5월 23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현재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나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면 아직 입주권이 만들어진 단계는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2007년 이후에 쪼개졌거나 뭔가 신축이 됐던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촉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양 신청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합원이 정상적으로 분양 신청을 했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이게 쪼개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등기를 보면 되죠. 보면 78년 이후에 계속해서 대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건물도 85년 이후에 계속해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는 쪼개진 흔적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건을 입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조합 사무실에 가서 정상적으로 분양 신청을 했는지, 혹시 이 소유자가 다물건을 가진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조금이라도 쉽게 검색을 하고 알아보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